자, 여러분들은 정용진 회장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대는 사업마다 시원찮아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조롱당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국내 최대 유통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러다 갑자기 절친의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선 미국 통기업가가 되고,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과 합작해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인스타 팔로워 8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오늘 알려드릴 사람은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입니다.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방송에도 간접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한국의 재벌로서는 조금은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명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병철 창업주 슬하에는 이인희, 이맹희, 이창희, 이숙희, 이건희, 이명희 이렇게 6남매가 있었는데요. 자, 이명희 회장은 6남매 중 막내, 그것도 고명딸이었죠. 왜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김신록 배우가 연기한 재벌집 고명딸 진화영을 이명희 회장을 모티브로 했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자, 아무튼 그 시절 재벌집의 막내딸, 당연히 그룹 순계구도에서는 굉장히 후순위였겠죠. 위로 오빠도 셋이나 있었으니까요. 자, 실제로 이명희 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하자마자 25살에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던 어느 날 37살이 된 이명희에게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는 앞으로는 여성도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선 당시 삼성그룹의 백화점 사업부였던 신세계백화점을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했죠. 참고로 이명희 회장은 이미 슬하에 정용진, 정유경 자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병철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명희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백화점 사업부를 떼어낸 신세계그룹을 물려받았죠. 이 당시에 삼성그룹에서 가장 보잘것없던 신세계백화점 하나로 시작해서 10대 그룹 위치까지 올려놓은 것은 온전히 이명희 총괄회장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세계그룹에서 이명희 회장의 말과 행동은 절대적이었고 신세계는 곧 이명희와 같았습니다. 대단한 여성 운동선수들의 자녀들이 항상 듣는 말이 있죠. 쟤는 사춘기가 없겠다. 이명희 총괄회장과 장남 정용진 회장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용진 회장이 1995년에 배우 고현정과 결혼했던 사실은 많이들 아시죠? 자, 두 사람은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3년에 이혼했는데 고현정과 이혼한 정용진은 오랫동안 이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걸 두고 볼 수 없었죠. 이 당시에 정용진 회장은 한남동에 살고 있었는데 개점을 앞두고 있던 양재동 이마트까지 걸어서 출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남대교 건너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정용진은 한동안 걸어서 2시간 동안 출퇴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계기로 정용진 회장이 정신을 차리고 경영에 다시 집중하게 됐다는 건 재계에서 유명한 일화죠. 이 정용진 회장은 38살이던 2006년 신세계백화점 부회장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명희 총괄회장이 신세계그룹을 진두지휘했고 이때부터 정용진 당시 부회장과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회장으로 경영 승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말이 부회장이지 사실상 그룹 경영 대부분을 정용진 부회장이 맡게 된 거죠. 자, 이 정용진 부회장이 벌인 사업들 유명한 것들이 많죠. 물론 그 좋지 않은 쪽으로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012년 드럭스토어 분스, 2015년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 2016년 제주소즈와 PK마켓, 2017년 드럭스토어에 재도전한 부츠, 2018년 PK 피코크와 레스케이프 호텔, 그리고 피에로 쇼핑, 2021년 G마켓을 갖고 있던 이베이 코리아와 W컨셉, 스타벅스 코리아, SK 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그리고 SSG 랜더스 창단. 다 어떠세요? 이 유명한 사업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사업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본 매장들도 많고 은근히 좋았던 곳들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2016년에 판교에 일렉트로마트가 생겨서 친구들이랑 많이 갔었어요. 이 남자들 환장하는 것들 있죠? 그게 다 있었어요. 이 드론, RC카, 오디오, 카메라 뭐 이런 게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진열돼 있었고 매장 내 바버샵, 자전거샵, 남성 의류 매장까지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항상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도 제가 일렉트로마트에서 뭘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즐겨 다녔던 판교점은 2019년에 폐점했고, 이 스타필드나 이마트 내에 있는 일렉트로마트 매장들은 다른 가전 매장들과 다를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삼성역 코엑스에 있던 삐에로 쇼핑, 이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러 갔는데, 이거 참 보시다시피 제가 좀 몸이 큽니다. 이 구경 좀 하다 보면 자꾸 이 뒤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요. 그것도 그런데 삐에로 쇼핑에서도 뭘 산 적이 없었어요. 아참, 그 PK 피코크에서 팔던 멘보샤가 진짜 맛있는데요. 매장은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마트에서 팔고 있는 멘보샤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기하기만 한 매장을 열었다가 닫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던 정용진의 연이은 사업 실패는 그룹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끝난 2023년, 이때부터 신세계그룹의 지주회사인 이마트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이마트는 39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1993년 이마트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록한 적자였습니다. 그동안은 신사업이 실패해도 본업인 이마트가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고금리, 고물가에 이마트의 실적까지 안 좋아지면서 한마디로 이제는 티가 나기 시작한 거죠. 2006년부터 아들, 딸에게 신세계그룹 경영을 물려주고 뒤로 빠져있던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이 등장합니다. 2023년 9월 신세계그룹 계열사 임원 30%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당시 신세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이마트의 강희석 사장은 정용진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강희석 사장이 경질된 것이 대표적이었죠. 자, 이 정용진 부회장의 수족들을 사실상 다 잘라낸 이명희 총괄회장. 시장에서는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그룹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도 그럴만한 게 지금의 신세계그룹을 만들어낸 건 이명희 회장이었고, 정용진 부회장 시절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스타필드나 스타벅스도 사실은 이명희 회장 지시로 시작됐다고 하죠. 그런데 2024년 3월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회장으로 승진합니다. 2006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죠. 이명희 총괄회장이 결국 다시 경영에 나서나 했지만 칼을 빼든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들의 면을 세워주게 된 거죠. 이 같은 해 10월에는 막내딸인 정유경 부회장이 신세계 백화점 부문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작년부터 신세계그룹의 남매 회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신세계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세계그룹의 양대 산맥은 이마트와 신세계인데요. 이마트는 조선호텔앤리조트와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 이마트24 같은 자회사를 두고 있고, 신세계는 백화점 법인인 대전신세계, 광주신세계, 그리고 신세계인터내셔널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정용진, 신세계백화점은 정유경, 이렇게 남매끼리 그룹 경영을 나누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2025년 1월 정용진 회장은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이 갖고 있던 이마트 지분 10%를 2,14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자, 이명희 회장이 1943년생, 한국 나이로 83살이죠. 자녀들에게 이제는 회사를 완전히 물려줘야 할 때가 온 거죠. 올해부터는 온전히 정용진 회장의 경영 능력에 신세계그룹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유통업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가 2년째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형 참사까지 일어나면서 연말 연초에 소비 심리가 다들 얼어붙었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수천억 원대 손실을 기록한 신세계건설을 상장 폐지하고 이마트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세계건설이 손실을 기록하면 이마트의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도 매우 좋지 않잖아요. 자, 올해 정용진 회장의 신세계가 준비한 히든 카드는 이커머스입니다. 이 쿠팡에 밀려서 힘쓰지 못하고 있던 이커머스 시장을 중국의 유통괴물 알리바바와 손잡고 공략에 나선 거죠. 자,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던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히든 카드는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은 그야말로 절친 관계인데요. 2015년 한 언론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처음 만나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엔 정용진 회장이 절친 덕을 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것은 물론 그날 저녁 이어지는 무도회에도 한국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했죠. 유통업계가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지금 갑자기 미국통 기업인이 된 정용진 회장.
그리고 신세계그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죠. 자, 오늘은 신세계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용진 회장,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 그들이 만든 신세계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권성중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